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해외 22,000개 법인을 이제 한국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으로 유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사례들을 잘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회사 사측이 정부와 회사 그리고 노동자가 잘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낼 수 있는, 그래서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또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런 회사들이 유치가 됐죠. 아일랜드에.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7만 불 이상의 이 국민소득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유가 해외 기업들을 잘 유치한 거예요. 법인세 비율을 낮춘 겁니다. 근데 한국은 법인세를 자꾸 올리고 있어요. 기업을 안 좋은 환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도 노동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노동복지가 일자리 창출이고 취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업을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강성 노조들이 기업을 쥐어짜고 하면 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산가족이 됩니다. 저도 해외 법인을 제가 해외 법인을 4번을 설립해봤어요. 4번을 설립해봤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면은 그냥 해외에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세금을 다 그 해외에 냅니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또 각종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편에 안 서줘요. 또 대한민국 대사관이 우리 기업들 뭐 진짜 간절한 가족처럼 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 법인을 4번 설립해 보면서 각종 그냥 사기와 또 각종 그 억압과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22,000개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해외로 자꾸 나가냐?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우리가 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대한민국 차원에서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상품들이 해외로 진출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돕고 그리고 모든 지금 지방 소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턴하게끔 해줘야 돼요. 유턴하게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뭐 법인세를 다 낮춰라 뭐라 그러면은 굉장히 또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방 소멸되는 그 지역을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겠어요? 네? 지방 소멸되는 게 좋겠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서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아일랜드라든지 싱가포르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금융실명제도 폐지해버리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제를 아는 이 정치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허경영 후보라는 그 허경영 후보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이런 정책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부담스럽다라면은 저는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하자. 예, 지금 뭐 지방에서 제 사무실에 막 찾아와요. 도지사께서 뭐 지방 소멸 문제로 뭐 자문을 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거기서는 예? 각종 재산세, 우리가 보유세라고 말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없애버리고 그리고 금융실명제 없애버리고 거기서는 법인세 비율을 대폭 낮추고 우리나라 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책을 해가지고 지원하면 지방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는데 왜 그걸 못하냐?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도지사 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이라는 게 예?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해외 사업도 해보고 해외에서 미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뭐 프랑스, 독일 예? 다양한 나라를 연대해서 일을 해보니까 또 아일랜드, 몰타 이런 데는 굉장히 법인세가 낮아요. 예? 또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22,000개 법인이 만드는 사이에 국내 복귀 기업은 고작 84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84개도 돌아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준비되지 않고 돌아와라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법인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법인세를 아이고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8개 국가는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인하. 예, 그리고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이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념에. 예? 내가 사회주의를 따르고 싶고 내가 무슨 예?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치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경제적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은 민생을 알고 국민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예? 기업을 해보면은 기업이 얼마나 진짜 힘들고 그걸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때는 그거 몰랐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 미숙한 나라인지를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한국 법인세 부담이 높다. 네, 조세 경쟁력 OECD 하위권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오직 그냥 뭐 북한은 변한 게 없어요. 위장 평화 전술을 쓰고 예? 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얘네들은 전혀 이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정치 종교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직 그냥 위장평화 전술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만 계속 그러니까 북한에 신경 쓰지 말고 도리어 해외에 신경 쓰는 게 나아요. 해외에 끊임없이 우리 경제 정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 인플레 조짐, 한국 경제에 악재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하죠. 법인세 인상. 참 이게 글로벌 최저 법인 IMF, EU도 찬성,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엔 괜찮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 자기들 국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들이. 자,
최저 법인세를 돌보는 헝가리는 9%예요. 법인세가. 불가리아는 10%. 그쵸?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12.5%. 홍콩 16.5%. 싱가포르 17%. 대만 20%예요. 20%. 이런 게 국가들은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또 보세요. 자, 아일랜드는 12.5%, 12.5%죠. 네, 그래서 헝가리가 10.5%, 키프로스가 10.5%, 아일랜드 12.5%, 몰타, 룩셈부르크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러한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법인세율을 역행한다 그러면은 이게 반기업 정서가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게 될 거예요. 이게 한국이 27.5%, 그러니까 27.5%예요. 비교해 보세요. 헝가리 9%, 불가리아 10%, 아일랜드 12.5%. 그러니까 아일랜드로 가지 왜 한국으로 오겠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근로자들이 진짜 뭔가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는 윈윈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없고 월급도 못 받고 한다라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의 기업 유치 그 전략들을 우리가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이념으로 정치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이념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념하고 보면은 종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념과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는 현실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민생인 거예요. 민생. 그러니까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다 그냥 어떻게든 해외로 내쫓으려고 정책을 펼친다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22,000개 법인 만드는 사회, 국내 복귀 기업은 84개인데 이것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정말 애국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빨리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으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